안녕하세요. 홈페이저 이용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어떤 업종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좋은지 안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 고가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1000만원짜리 상품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6개월짜리 캠프를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객은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 글 하나만 보고 바로 결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홈페이지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강에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단순히 정보 전달형 홈페이지만 만들어지게 되고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매출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홈페이지 제작 전략을 보시면서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를 처음 제작하신다고 가정하고 완전 세세히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실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을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강의 목표에 대해 안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 제작 전략 안내, 즉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목표입니다. 매출을 높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쇼핑몰이 아닌 이상 매출을 높인다는 것은 계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의 목표는 계약을 많이 발생시키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전, 지금 제작하기 전에요. 홈페이지 제작 전략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있어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른 고객 설득 필요 정도. 두 번째, 사업체의 마케팅 상황. 세 번째, 사업체의 고객 설득 능력입니다.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 쉽게 풀이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른 고객 설득 필요 정도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에 문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긴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은 저희는 고객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전략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은 실물 상품을 판매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대표님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전략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물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이 눈에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실물 상품의 특징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홈페이지의 경우 제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생산한 상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진행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어떤 작업을 요청하였는지,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기로 결정하였는지, 그 다음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다음 제작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고객이 걱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고객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고객은 여기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을까? 이런 것을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은 고객이 어떤 작업을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은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여기서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기로 결정하였는지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해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기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만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작성하면서 대표님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제작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고객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고객이 걱정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향을 통해 저희는 고객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작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구나, 이 회사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구나, 되게 전문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전략의 장점으로는 대표님의 사업체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관심도가 높아진 고객들이 문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표님께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단순히 문의를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상담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상담 내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부 입증하게 된다면 이미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고객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확률 또한 당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물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상품의 특징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판매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컨설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보안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네, 고객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겪고 있는 대중적인 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두 번째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은 나는 이런 것까지 잘 몰랐는데 여기 되게 전문적이다, 믿어도 되겠다,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작업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라면서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 후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야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걱정하는 것인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희는 고객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적인 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며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의를 하는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이미 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객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문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무료로 얻을 수 있는 20분 무료 컨설팅 같은 혜택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작성하면서까지 문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어떤 컨설팅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남기기만 해도 20분 동안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거 20분 동안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해야겠다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20분 동안 무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면서 문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대표님은 20분 동안 무료 컨설팅에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대표님께서 실력이 있고 저희에게 맡겨주면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20분 무료 컨설팅 같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로 어떤 자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강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추가해 준다거나,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 목적은 고객이 대표님의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이용하게 돼서 대표님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고객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없애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체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상품의 특징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개인정보에 의해 공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중적인 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체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실력에 대해 안 고객들이 문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고객들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의 경우에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기 전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불만족할까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게 된다면 문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고객들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문의를 하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문의량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계약의 양 또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내가 뭔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나? 라고 걱정을 하게 되면서 문의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매하고 계신 아이템에 따른 고객 설득 필요 정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제목은 되게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되게 맞는 것 같다. 내가 고객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알고 나서 나중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야지 대표님이 원하시는 계약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체의 마케팅 상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보았고 사업체의 마케팅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나누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대표님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사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라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 되게 전문적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관심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인터넷에 사업체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즉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됐다는 것은 대표님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이미 사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조그만 설득을 진행하더라도 문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의를 주는 고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단순히 찔러보는 고객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설득이 되어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대부분의 고객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마케팅 채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떠한 설득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내부에서 매우 강하게 설득을 해야만 문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설득 과정 없이 문의를 남기게 되면 20분 동안 무료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설득 과정 없이 혜택만 주는 방식으로 문의만 남기게 만든다면 실제로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혜택만 얻기 위해 소위 말하는 한번 찔러보는 고객들이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홈페이지 내부에서 고객을 매우 강하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설득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고객을 매우 강하게 설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작업 사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고객이 어떤 의뢰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한 것인지,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작성해 두었듯이 고객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왜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한 건지 작성을 하게 된다면 고객은 여기 되게 전문적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고객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 같이 작성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구나, 여기는 되게 전문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느끼고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설득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약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작업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담긴 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이나 영상이나 관계없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에 의미를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대표님께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전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고객은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여기에 맡기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업체의 마케팅 상황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고객 설득 능력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 따라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객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나누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경우입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고객이 문의를 하게 만들더라도 설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의하는 것을 되도록 쉽게 만드는 것이 되게 좋을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성이 담긴 글이나 아니면 작업 사례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위주로 강조하여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게 되면 20분 동안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혜택 위주로 강조해서 문의하는 것을 되도록 쉽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고객이 오더라도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문의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표님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문의량만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문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님이 상담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객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경우입니다. 반면 고객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부에서 최대한 대표님의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합니다.
즉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사례나 전문성이 담긴 글을 보아야지만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게 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설득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문의하는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문의량의 대비 계약률은 상당히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의량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사업을 강화하시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체의 고객 설득 능력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차의 두 번째까지 안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몇몇 대표님들께서는 이론적인 설명 말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글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활용되는 홈페이지 기획서라는 것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내드린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홈페이지 기획서만 작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홈페이지는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홈페이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나는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내드릴 홈페이지 기획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안내드릴 홈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한 영상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홈페이지 기획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회사 홈페이저 대표 이홍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